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3월 18일 화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입니다. 방통위가 사회적 흉기라고 지탄을 받고 있는 종편 방송들에 대해 사실상 재승인을 허가해줘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채널A, 노골적으로 청와대 그분을 칭송하는가 하면 5.18 등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는 방송을 여과 없이 내보내 물의를 빚기도 했었는데요. 박정희 정권의 언론 탄압에 맞서다 40년 가까이 거리의 언론인으로 살아오신 분들이죠. 동아투위 해직 언론인들. 채널A가 박근혜 정권의 구조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를 재승인해준 방통위를 규탄했습니다. 선배들에게 부끄러운 역사, 이제는 좀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 알 권리 해방의 그날을 위해 뉴스 독립군 고발뉴스는 오늘도 당당하게 출발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늘도 빨간색이네요. 모두 5,791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방통위 사무국이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채널A의 감점 내용을 의도적으로 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방통위가 채널A의 커트라인 통과를 위해 감점 수준을 낮췄을 뿐더러 고의로 감점을 누락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TV조선, JTBC에 비해 한 차례 더 시정 명령을 받았던 채널A가 이들과 동일한 감점을 받은 게 이상하다는 거죠. 간첩 조작에 이어 채점 조작까지 하냐며 국민들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통위, 이래놓고도 내일 최종 의결을 내릴 수 있을런지 고발뉴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원격 진료를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하는 걸 골자로 한 협의 결과를 내놓자 각계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차 집단 휴진에 지지를 보냈던 시민단체들, 이번 의정 협의 결과는 원격 진료의 입법과 영리자회사 설립을 그대로 인정하는 졸속합의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참여연대 등 보건의료 시민단체는 오늘 설명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들의 이익에 의료의 국민들에 관한 건강권과 관련된 공공문 주체로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방기하고 의료공자 이익을 타협하는 그런 딜을 했던 거죠. 결국은 우리는 이걸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밀실 야합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이익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그런 반사회적인 그런 합의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 의견입니다. 지난달 삼성전자 서비스가 전국 3곳의 서비스 센터를 전격 폐업 결정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위장 폐업이라며 삼성의 행태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각계각층 대표들의 삼성 규탄 1인 시위가 시작됐는데요. 첫날인 오늘 현장의 예술가죠. 송경동 시인은 삼성의 1인 독점 지배 구조를 비판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실은 삼성을 키운 건 우리 모든 국민들의 세금과 수많은 삼성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노동자들 모두의 힘이었던 거죠. 그렇게 모아진 사회적 부의 힘을 가지고 어떤 헌법의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상권을 무력화하고 온갖 사회의 지점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공공적 행위를 일삼는 사주 집단의 문제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삼성 바로잡기를 하자는 것은 그런 부당하게 독점되어 있는 기업 지배구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민주적으로 바꿔내자는 그런. 감정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울증 등 감정 노동 폐해와 관련해 개인이 아닌 국가나 기업 등 조직 차원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한명숙 의원,
사업주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걸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 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다가오는 4월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감정노동자들의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고용구조의 열악함과 감정노동이라는 문제가 결합돼서 노동자들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감정노동자들은 의뢰직군에 있는 것이죠. 또한 다수의 여성 노동자들인 것이죠. 거기에 다수의 우리 어머니 노동자들이죠. 이렇게 3중고, 4중고를 겪는 감정노동자들을 이제는 법에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이미 이 법들이 너무 이제 잠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안들이 통과가 돼서 수많은 감정노동자들의 눈물을 이제는 좀 닦아줘야 된다라는.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 사건에 국정원의 최고위급, 이른바 윗선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주요 정보의 경우 대공수사국 팀장이나 단장, 그리고 국장의 결재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사건에도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검찰도 상하 관계와 보고 체계가 분명한 국정원의 특성상 현장 직원들이 독단으로 일처리를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정작 국정원 김모 과장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사를 통해 검찰이 과연 윗선을 파헤칠 수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뉴스였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3분의 1이 응급환자 수송을 위한 구급차가 사실은 급한 용무가 없을 거라고 믿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불신이 크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 정작 다리를 다친 환자가 운전자들이 길을 켜주지 않는 바람에 다리를 절단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리포터 탁발 씨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위 비양심 운전자들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골든타임이란 용어는 한 드라마를 통해서 일반에게도 익숙한 단어가 됐습니다. 중증외상 환자의 경우 사고 발생 후 1시간, 뇌졸중의 경우 3시간이 이 골든타임에 해당합니다. 이 시간을 넘기면 환자는 더욱 위험해지게 됩니다. 골든타임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응급차의 신속한 출동이 보장되어야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통 응급차의 골든타임은 5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도시 중 하나인 뉴욕에서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하지만 서울의 골든타임은 그러지 못한 실정입니다. 응급차가 골든타임을 지키기에 서울의 도로는 너무 복잡한 걸까요? 무너진 골든타임에 시민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응급차의 골든타임을 방해하는 요인은 도로에 있었습니다. 요즘 SBS 화요에는 심장이 뛴다를 보는 사람들은 매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응급차나 소방차가 출동하는데도 길을 비켜주지 않는 차량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 차량들은 응급차의 앞을 가로막거나 가로질러가는 얌체조까지 있었는데요. 문제는 차량들만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급차 출동에 시선도 주지 않고 횡단보도를 바삐 건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19가 신속히 출동을 한다고 해도 이런 이기적 시민과 비양심 차량들에 밀려 시간을 소모한다면 골든타임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골든타임은 도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한국의 시민의식은 부끄러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만 탓한 일도 아닙니다. 시민들의 무관심과 이기심 뒤에는 구급차 출동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 위에는 119 구급차 외에도 많은 사설 응급 차량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당국이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되는 것이 견인 차량들의 불법 질주입니다. 이들은 신호 위반은 물론이고 위험천만한 역주행까지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급차를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부 몰지각한 연예인 행태까지 전해지고 있고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체지역을 벗어나기 위해 뜬금없이 사이렌을 울리면 응급차 역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 정도면 시민들이 응급차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소방차나 119 구급 차량의 신속한 출동은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심장이 뛴다 제작진은 모세의 기적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방송의 힘이라는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분명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적이 불법 응급 차량에 오남용을 돕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통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엄격한 관리 감독이 먼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교통당국의 의무를 다한 후에 시민의식에 호소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고발 리포트 탁발이었습니다. 밤샘 협상을 벌인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잠정 합의 내용 앞에서 보도해드렸는데요. 의료 영리화를 겨냥한 정부에게 의사들이 제 입속만 챙기고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팀장이 정부의 의료 영리화 꼼수를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지난 3월 10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과 원격 의료에 반대하며 하루 총파업을 하였고 3월 11일에는 86개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의료 민영화 영리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과연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 무엇이 문제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일까요? 정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고 수익을 외부로 가져갈 수 없는데 정부는 투자자들이 의료법인에 투자하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물꼬를 터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부가 영리자법인이 하게 될 사업의 예로 의료기기 구매, 화장품, 의약품, 건강식품 개발 및 판매, 온천 체육시설 등을 들고 있습니다. 병원이 화장품, 의약품을 팔고 온천 체육시설을 운영하면 그 제품과 시설은 누가 이용하게 될까요? 의료 분야는 전문성이 높아 정보의 비대칭이 심하고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은 의사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병에 좋다고 하면 그 제품과 시설을 거부할 수 있는 환자가 누가 있을까요? 병원이 부대 사업을 하면 그 돈은 결국 환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수익 창출이 목적이므로 수익이 나지 않으면 투자를 할 이유가 없고 영리 목적 자회사를 통해 의료의 상업성은 심화됩니다. 환자들의 돈을 뜯어 투자자들 배를 불려주는 것이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입니다. 또한 정부는 원격 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환자의 상태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대면 진료가 원칙이며 원격 진료가 도입되면 의약품 오남용도 우려됩니다. 원격 진료는 세계적으로도 전쟁 지역, 알래스카, 미국 네바다주 사막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 사업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으로 섬과 같은 의료 취약 지역에는 보건소를 더 설치하고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의사가 직접 방문하는 왕진 서비스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는 왜 도대체 의사들도 국민들도 반대하는 투자 활성화, 원격 의료를 꼭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의료가 영리화되면 이득을 보는 것은 고가의 장비를 팔고 대형 병원을 운영하는 소수 재벌, 고급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부유층뿐입니다. 의료를 영리의 대상으로 보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도구로 보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의료비는 더욱 증가하게 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오셔서 의료 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고발 리포트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김남희입니다. 김남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여연대가요, 의료 민영화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네요. 함께 해주실 분은 참여연대 홈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또 블로거에 잠들어 있는 글을 읽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멋진 동영상 뉴스로 만들어 드립니다. 고발 뉴스의 오픈 플랫폼
국민 리포터의 더욱 많은 블로거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현재 다문화 가정 150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은 뿌리가 아주 깊은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가 다문화 사회의 중요성을 다루면서도 결혼 이주 여성이나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사회의 어두운 그들로 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현직 교사들의 노력으로 교과서 속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 참 다행스럽습니다. 얼마 전 곽현화 인터뷰쇼 사실은에 출연해 이주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풀어내주신 분이죠. 알마문 감독의 말이 아직도 귓전에 맴돕니다. 외국의 다양한 문화조차도 한국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생각이 더욱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뉴스독립군 고발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유해빈 씨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려고 돼 있는데 수사에 방해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